CGV 주식 현재가 5,500원, 마이너스 86%, 1억 원이 1,4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더군요. 상가 관리비 3개월째 미납, 법적 조치 예정.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려 6억 원. 제 인생 전부를 쏟아부은 돈이었죠. 창원에서 35년간 흘린 땀방울이었고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건물에 CGV가 들어온다고 했었죠. 월세 220만 원씩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주가는 3년 안에 2배가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통장 잔고는 7만 원입니다. 5억짜리 상가는 5천만 원에 팔렸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살 송준호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죠.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15,000원.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들이 술 취해 들어왔어요. 아저씨, 담배 한 갑이요. 제 아들뻘 되는 나이였죠. 담배를 꺼내주며 웃어야 했습니다. 아침 6시 퇴근길.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열었어요. 빨간 봉투가 가득하더군요. 독촉장. 부산 상가 관리비 100만 원, 3개월째 미납.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168만 원, 연체. 통장 잔고 7만 원. 벽에 기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퇴직 때만 해도 그게 아니었죠. 저는 1980년대에 고졸 학력으로 창원공단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3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죠. 야간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했습니다. 31살에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45세 창원 상남동 아파트 32평을 샀죠. 58배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 800만 원. 첫째 결혼 자금 1억 원, 둘째 전세 자금 8천만 원.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죠. 60살 정년퇴직. 정말 수고 많았네.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2억 8천만 원. 저축 1억 5천만 원과 합치면 4억 3천만 원이더군요.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여행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끔 골프도 쳤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녁 6시까지 텔레비전만 봤어요. 뭐 하고 사나? 혼잣말이 늘어났죠. 새벽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장 라인에서 땀 흘리고 있을 시간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광고면에 눈길이 갔죠. 부산 서면 프리미엄 상가 분양. CGV 멀티플렉스 입점 확정. 월 220만 원 임대 수익 보장.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CGV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K콘텐츠 전성시대 한류 열풍 확산. 앵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내 영화 관객 수 역대 최고치 경신. 화면에 CGV 로고가 떴어요. CGV 동남아 시장 공략 가속화. 베트남 인도네시아 100개 점포 돌파 목표. 채널을 돌렸죠. 증권방송이었습니다. CGV 주가 4만원 돌파. K콘텐츠 수혜주로 주목. 목표가 6만원 제시. 전문가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사가는 시대입니다. 영화관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식 투자 카페에 들어갔죠.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CGV 지금 사면 3년 안에 2배. 엔터주 대세, 지금이 기회. 롯데도 좋지만 CGV가 진짜 대장주.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서 벌써 30% 먹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억 8천만 원 곱하기 연 1.55% 420만 원. 이걸로 뭘 해? 한숨이 나왔죠. 연금 120만 원과 합쳐봐야 월 160만 원.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며칠 뒤 우편함에 전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봤던 그 광고였어요. 부산 서면 상가 분양 설명회. CGV 앵커 테넌트 확정. 선착순 100명 기념품 증정. 날짜를 확인했죠. 이틀 뒤 토요일 오후 2시. 한번 가볼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부산 좀 다녀올게. 부산이요? 그냥 상가 설명회. 아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상가요? 무슨 상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구경만 할 거야. 절대 혼자서 계약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알았어, 걱정 마. 토요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 컨벤셔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50대, 60대가 대부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안내 직원이 팜플렛을 건넸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좌석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앉았죠. 처음 오세요? 네,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벌써 3번째예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상가에서 완전 대박 났거든요. 아, 그래요? CGV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그런가요? 무대에 불이 켜졌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부산 서면이 어디입니까? 큰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철 1호선, 2호선 모두 서면역과 연결. 하루 유동인구 1만 명 이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죠. CGV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건물 5층에서 8층까지. CGV 멀티플렉스 열개 상영관 입점 확정.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죠. 영화 보러 온 손님들이 위아래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커피, 식사, 쇼핑. 이게 바로 앵커 테넌트 효과입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상담 부스로 갔어요. 30대 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냥 좀 알아보려고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직원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사장님, 서면 롯데백화점 쪽은 한 칸에 15억이 넘어요. 거긴 이미 끝물입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확대했죠. 여기 보세요. 빌딩의 위치는 서면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점포 카페거리 끝자락 신개발구역. 여기가 지금은 조용해 보이죠? 하지만 이 빌딩에 CGV 4개 층이 들어오는 순간 서면의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쏠립니다. 지금 5억에 잡으시는 건 로또나 다름없어요. 5년만 지나도 최소 10억짜리 상가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인 상권 절반 가격으로 상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5억이면 퇴직금에 대출까지 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죠. 2층 35평형 분양가 5억. 현재 임차 희망자 4팀 대기 중입니다. 예상 임대료 월 220만 원. 눈앞에 숫자가 그려졌습니다. 1년이면 2,640만 원. 10년이면 2억 6,400만 원. 게다가 사장님,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시행사에서 직인 찍어드리는 수익률 보장 증서 보이시죠? 종이에는 2년간 월 220만 원 확정 지급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임차인이 안 들어와도 장사가 안 돼도 저희가 2년 동안은 무조건 이 돈을 통장에 꽂아 드립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죠? 2년 뒤엔 상권이 완전히 자리 잡을 텐데 그때는 월세 더 받으실걸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그런데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 남은 호실이 15개밖에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러다 며칠 뒤 퇴직한 입사 동기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녀석은 외제차를 끌고 나왔더군요. 준호야, 너 아직도 은행 이자나 따지고 있냐? 요즘 누가 바보같이 적금을 들어. 나는 작년에 CGV 입점한 상가 하나 잡아서 매달 월급만큼 월세 받는다. 주말엔 마누라랑 골프 치러 다니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5년 성실함의 대가가 고작 월 120만 원 연금이라는 게 억울했어요. 김 과장이 그러더군요. 상가를 사면 주식은 덤이야. 건물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법이지. 지금 K콘텐츠 영화가 세계 1위인데 CGV 주식은 금광이나 다름없지. 그렇게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내 땀방울이 노후의 황금알이 될 거라는 착각,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죠. 며칠 뒤 증권사에 갔습니다. CGV 주식 좀 알아보려고요. 상담사가 모니터를 켰어요. CGV 지금 4만 원이네요. K콘텐츠 황금기입니다. 넷플릭스도 한국 드라마 사가는 시대예요. 그래프를 보여줬죠. 3년 안에 2배 간다고 봅니다. 1억 원 투자하면 3년 뒤에 2억 원 되네. 주식으로 3년 만에 1억 벌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고 바로 이거야. 가슴이 뛰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산 서면에 상가 하나 사고 CGV 주식도 좀 사볼까? 아내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퇴직금을 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요? 화가 난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CGV가 들어오고 부산 서면이야.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 주식은 K콘텐츠가 대세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죠. 아무리 그래도 퇴직금을 다 투자하는 건 위험하죠. 여보, 제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연금하고 월세 220만 원 보태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주식은 3년만 묵혀두면 돼. 정 불안하면 절반만 할까?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35년 동안 고생한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정가 4억 2천만 원이시네요. 2억 2천까지 가능합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며칠 뒤 퇴직금 2억 8천만 원에 대출 2억 2천만 원. 총 5억.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펼쳤어요. 2층 35평형 분양가 5억.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었죠. 탁! 축하드립니다. 송준호 사장님.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증권사에 갔죠. CGV 주식 1억어치 매수합니다. 네, 고객님. 거래 완료. 평균 단가 4만 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저축 1억 5천만 원 중 1억이 빠져나갔더군요. 남은 잔액 5천만 원.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창밖을 봤죠. 달이 밝았습니다.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았지만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건물 완공됐습니다. 정말요?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내려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건물 완공됐대. 그래요? 같이 가볼까요? 응, 같이 가자. 화요일 아침 부산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죠. 떨리네요. 나도. 서면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와, 사람 진짜 많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커플들, 30대 직장인들.
여기가 부산 중심지구나. 걸어서 10분. 건물이 보였어요. 저기다. 28층 빌딩.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에 반짝였죠. 우와.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1층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죠. 왼쪽에는 스타벅스, 오른쪽에는 베이커리. 여기 봐, 스타벅스도 있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6층, 7층, 8층 버튼 옆에 CGV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여보, CGV 정말로 들어왔네? 그러게. 2층에서 내렸죠. 복도가 넓었습니다. 201호. 제 상가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와. 35평 통창.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닥은 대리석, 천장은 높았죠. 여보, 여기 정말 좋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로 서면 거리가 보였어요. 이거 카페 하면 대박이겠는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아들들에게 보냈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좋아 보이네요. 축하드려요. 기분이 좋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좋으시죠? 네, 정말 좋네요. 이미 임차문이 들어왔습니다. 벌써요? 네, 30대 부부인데요. 브런치 카페 하신대요. 심장이 뛰었죠. 이틀 뒤 임차 희망자를 만났습니다. 35세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죠. 여기 위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CGV가 위층이잖아요. 영화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 커피 먹으러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20만 원이라 들었습니다. 금액 괜찮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네, 보증금 5천에 월세 220만 원. 좋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대답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계약하실까요? 네. 일주일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까지 더해지니 통장 잔고는 1억 원이 되었죠. 그 1억이 든든한 방어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돈이 아니라 언젠가 돌려줘야 할 빚이라는 걸 그때는 잊고 있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응, 보증금도 들어왔어. 다행이네요. 한 달 뒤 3월 25일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입금 220만 원 송금인 김민수. 월세 들어왔다. 소리쳤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뭐가요? 월세 들어왔어. 통장을 보여줬어요. 어머.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들어왔네요. 그럼 당연하지. 이틀 뒤에는 상가 분양사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220만 원까지 송금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외식하자. 좋아요. 그날 저녁 근처 한정식집에 갔어요. 5만 원짜리 코스를 시켰죠.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네. 아내가 웃었어요. 고생했어요. 아니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CGV 주식도 올랐어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한 달 만에 수백만 원 평가이익. 봐, 내 말이 맞지? 노트북 화면을 아내에게 보여줬죠. 진짜 올랐네요. 3년만 기다리면 2배 간대. 뉴스를 봤습니다. 극한 직업 1600만 관객 돌파. CGV 동남아 100개 점포 돌파.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확대. 희망적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 상가를 확인하러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카페가 오픈했어요. 카페 민수라는 간판이 달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임차인 사장님이 웃으며 맞았죠. 장사 잘 되시네요.
예, 덕분에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여기 위치가 정말 좋아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CGV 있으니까 손님이 끊이지 않아요. 영화 보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분이 좋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CGV 로비. 어벤져스 엔드게임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키오스크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 진짜 많네. 젊은이들이 팝콘을 들고 상영관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내 카페에 지나가는구나. 웃음이 났죠. 5억에 산 상가도 5년 안에 10억이 될 거라고 전망했죠.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겠는데 손주에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생일 축하한다, 우리 손주. 고맙습니다. 선물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아빠한테 돈 보낼게. 와, 감사합니다.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과거엔 10만 원이었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골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기들과 라운딩을 나갔어요. 송 과장, 요즘 좋아 보이는데? 하하, 그냥 좀 괜찮아. 부럽다. 너도 뭐 좀 해봐.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오랜만에 아내와 둘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묵고 이름난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지요. 덕분에 호강하고 있네요. 고마워요. 신혼여행지였던 중문 관광단지 호텔에서 자고 한라산을 등반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자주 여행 다니면서 살자. 2020년 2월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대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 대구 지역 특별관리 검토. 화면에는 마스크 쓴 사람들이 나왔죠. 에이, 금방 지나가겠지. 채널을 돌렸습니다. 중국 우한 봉쇄. 신종 코로나 전 세계 확산 우려. 고개를 저었어요. 사스 때도 그랬잖아. 금방 끝날 거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코로나가 걱정이네요. 경제에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괜찮아, 걱정 마. 별것 아니라는 듯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설마.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게 제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은 곧 멈춰 섰고 제 인생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20년 3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에는 텅 빈 거리가 나왔습니다. 부산 서면 거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거리가 텅 비어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임차인 사장님이었죠. 여보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GV가 문 닫았어요. 뭐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영업 중단한대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한 달이요? 네. 요즘은 장사가 영 안 돼서 버티기가 힘드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죠. 금방 끝날 겁니다. 전화를 끊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증권 계좌에 접속했죠. CGV 주가가 보였습니다. 45,000원에서 3만원으로. 하루 만에 대폭락. 아, 한숨이 나왔어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3만원에서 25,000원, 25,000원에서 2만원. 일주일 만에 반토막. 평가 손실 마이너스 5천만원. 제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붉은 숫자들이 눈을 찔렀죠. 뉴스를 봤습니다. 전국 극장 일부 휴업. 영화관 산업 직격탄.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금방 끝날 거야. 백신만 나오면. 희망을 붙잡으려 했죠. 4월이 되었습니다.
임차인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전기세, 인건비 내면 적자예요. 월세를 조금만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깎아드리면 될까요? 100만 원만. 100만 원만 해주시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출 이자 168만 원, 관리비 73만 원. 합치면 241만 원. 월세를 100만 원으로 깎으면 141만 원 적자. 일단 말이 막혔죠. 일단 이번 달은 그대로 주세요. 다음 달부터 생각해보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조금만 참자. 5월 월세가 안 들어왔죠. 임차인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월세가. 죄송한데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세 입금 0원. 대출 이자 168만 원 출금. 관리비 73만 원 출금. 잔액이 줄어들었어요. 생활비 통장에 남아있던 돈으로 메웠죠. 한 달만 버티자. 6월도 월세가 안 들어왔어요. 7월도 안 들어왔죠. 임차인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월세가 석 달째. 죄송합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데?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였죠. 알아요. 알아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가게 문 닫으라는 겁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죠.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CGV 주식은 계속 떨어졌어요. 팔아야 하나. 마우스를 잡았죠. 하지만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백신이 나오면 다시 오를 거야. 뉴스를 봤어요. 화이자 백신 개발 중. 내년 상반기 접종 시작 예상. 곧 일상 회복 가능. 그래, 조금만 참자. 스스로를 달랬죠. 8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마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컥컥 쿨럭.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감기예요? 기침이 왜 그렇게 심해요? 글쎄, 가슴도 좀 쓰리고 그러네. 내시경 검사를 마친 의사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식도가 빨갛게 부었네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역류해서 기침이 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해요. 네.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한 달치 35,000원. 이것도 돈이네? 한숨을 쉬었죠. 2020년 9월 임대료는 끊겼는데 이자와 관리비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어느덧 8천만 원대로 내려앉아 있더군요. 조금만 버티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상가를 확인하러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카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 종이가 붙어 있었죠. 당분간 휴업합니다.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가게 문 닫으셨어요? 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요. 일단 좀 쉬려고요. 언제 다시 여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월세는 언제?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죠. 텅 빈 상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복도를 걸었죠. 다른 상가들도 반 이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임대 문의 전화번호.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죠. CGV 로비.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임시 휴관 중. 팻말이 서 있었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렸죠. 저녁 먹어요. 응.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죠. 응, 괜찮아. 월세는 잘 들어와요? 응.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죠. 석 달째 월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걸, 생활비 통장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다행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는데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죠.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체중계에 올라갔죠. 72kg. 한 달 전에는 75kg이었습니다. 3kg이 빠졌어요. 제발.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죠. 코로나만 끝나라.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21년 4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임차인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죠. 말씀하세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폐업합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빼고 나머지 돌려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잠깐만요, 사장님. 코로나 끝나면 나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사장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년 넘게 적자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맡아뒀던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했죠. 밀린 월세를 빼고 남은 돈을 정산해주고 나니 통장 잔고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내 살점 같은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걸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일주일 뒤 카페가 완전히 문을 닫았죠.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텅 빈 상가.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였어요.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죠. 여기 부산 서면 상가인데요. 임차인 좀 구해주세요. 서면이요? 중개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요즘 서면 상가 안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월세 얼마 생각하세요? 220만 원이요. 에이, 그 돈 주고 누가 들어와요. 150만 원으로 낮추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석 달째. 중개사에게 전화했죠. 문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CGV 문 닫았다는 소문 돌면서 거기 완전히 죽었거든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6개월째, 9개월째, 텅 빈 상가. 먼지만 쌓여갔어요. 컴퓨터를 켰죠. CGV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15,000원. 또 떨어졌네. 뉴스를 봤어요. CGV 역대 최대 적자. 2022년 영업손실 1200억 원. 넷플릭스 가입자 1000만 돌파.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 전국 극장 20% 폐점 검토. 눈앞이 캄캄했죠. 설마 우리 건물은 2022년 말 남은 현금마저 바닥났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채우고 아내가 애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비상금까지 손을 대며 버텼습니다. 가장으로서 참아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 나니 밤마다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돈이 마르니 몸도 함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CGV 1조 200억 원 유상증자 발표. 링크를 눌렀어요. 기사를 읽었죠.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신규 주식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우려. 유상증자. 손이 떨렸습니다. 증권 계좌에 접속했어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죠. 15,000원에서 11,000원.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다음 날
8,000원. 그 다음 날 5,000원. 9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40%. 평가 손실 마이너스 8,600만 원. 손실률 마이너스 86%. 아, 소리가 나왔어요. 증권방송을 봤죠. 투자가 아니라 빚값 기용 유상증자. 기존 주주 희생. 추가 하락 불가피.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 원이 1,400만 원이 됐어.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2024년 4월 건물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죠. CGV 부산 서면점 영업 종료 안내. 2024년 9월 30일부로 폐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끝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 4층을 돌아봤습니다. 네일샵 폐업, 노래방 폐업, 후층 헬스장 폐업, 임대 문의 팻말만 가득했어요. 복도에서 다른 상가 주인을 만났죠.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힘드시죠? 예. 나도 1년째 월세 못 받아요. 한숨을 쉬었어요. CGV만 믿고 샀는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편함에 고지서가 왔어요. 관리비 100만 원. 뭐야 이게.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죠. 관리비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고객님,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면서 남은 입주자들이 나눠 내셔야죠. 그건 저희가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소리를 질렀어요. 임차인도 없는데 관리비를 왜 내야 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어요. 상가 좀 팔아주세요. 제발이에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죠. 요즘 서면 상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도 얼마라도. 글쎄요.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아니 1억 5천? 귀를 의심했어요. 5억 주고 샀는데요? 지금이 언제인데요? 요즘 상가가 얼마나 안 팔리는데? 다른 중개업소 2곳을 더 돌았죠.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1억 5천도 힘들 거예요. 거기는 CGV 있을 때나 상권이었지. 지금은 그냥 외진 골목 빌딩이에요. 체납 관리비만 2천만 원 넘는다면서요? 누가 미쳤다고 삽니까?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집에 돌아왔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024년 영화 관객 8천만 명 붕괴. 2019년 2억 2천만 명의 40% 수준. 극장 관객 넷플릭스 유튜브로 이동. OTT 가입자 3천만 시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다 끝났어. 생활비 통장을 확인했죠. 잔액 800만 원. 매달 대출 이자 168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생활비 80만 원. 합계 348만 원. 2달 반이면 바닥납니다. CGV 주식을 팔아야 했어요. 마우스를 잡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1,400만 원. 1억이 1,400만 원이 됐어. 클릭했어요. 전량 매도. 확인 버튼을 눌렀죠. 눈물이 났습니다. 거래 완료.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61kg. 1년 사이 11kg이 빠졌죠.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백발이 늘었어요. 이게 나야? 병원에 갔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졌네요. 스트레스 관리 안 하셨죠?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약 처방 강화할게요. 약값이 5만 원이었어요. 밤이 되었죠.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컥컥. 아내가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죠. 6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35년 땀방울이 증발했어요. 그리고 더 큰 절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우편함에 등기가 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담보대출 연체 통지, 3개월 연체, 담보물 경매 절차 진행.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를 빚 없이 완전히 제 것이었던 집, 경매로 넘어가네요. 아내에게 말해야 했어요. 거실로 갔죠.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우리 집이 왜요? 등기를 내밀었죠. 아내가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매요? 미안해.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35년 모은 게 이렇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아내가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경매 1차, 유찰, 경매 2차, 유찰, 경매 3차, 유찰, 감정가 4억 2천만 원, 최저가 3억 51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샀죠. 부산 상가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감정가 5억, 최저가 1억 2천만 원, 4차까지 유찰.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했어요. 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사장님 상가. 한숨 소리가 들렸죠. 관리비 체납만 2천만 원이 넘어요. 산 다음 날부터 또 매달 100만 원씩 빚이 쌓이는데 미쳤다고 사요? 전화를 끊었어요. 무릎을 꿇었죠. 다 끝났어. 5억짜리 상가는 쓰레기가 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 부대 비용을 제한이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숫자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32평 아파트가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부산 상가는 결국 5천만 원에 넘어갔어요. 5억이 5천만 원, 총 투자금 6억 원, 주식 포함 회수액 6,400만 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고 나니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5년이 허망하게 날아가 버렸죠. 이제 어떻게 살아? 첫째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엄마하고 너희 집 거실에서라도 좀 지내면 안 되겠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죠. 아버지, 저 지난달에 권고사직 당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대출 이자 감당 못해서 제 아파트도 내놓은 상태예요. 애들은 커가는데 저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워요. 집사람이랑 싸움이 잦은데 부모님까지 오시면 저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이 쏙 들어갔죠. 둘째에게도 걸었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근데 저도 보증금 사기 당해서 이번에 원룸으로 이사 가요. 아버지가 주신 전세금, 그거 다 날렸다고요? 제가 면목이 없어서 말을 못 드렸는데 저 지금 투잡 뛰고 있어요. 방 한 칸에 부모님까지 같이 지낼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자식들도 무너진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었죠. 부모가 무너지니 자식들 삶도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부부 갈 곳은 길바닥뿐이었어요. 친구에게 전화했죠. 창원 시절 동기였습니다. 준호야, 형 나 좀 도와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부산에 빈집 하나 있어. 거기라도 잠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고마워, 형.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 날 짐을 쌌습니다. 이불 2채, 옷가방 2개. 그게 전부였어요. 32평 아파트에 있던 가구들, 소파, 식탁, 장롱, 침대 다 버렸죠. 여보, 아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자. 텅 빈 거실.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아이들 키웠는데? 아내가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부산 수정동 삼복도로 끝자락 버스에서 내렸어요.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해요. 가파른 경사길. 계단 120개. 헉. 숨이 찼죠. 10분을 올라가니 좁은 골목길이 나왔어요. 낡은 단층 주택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초록색 대문. 녹이 슬어 있었어요. 문을 열었죠. 삐걱.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벽에는 검은 곰팡이.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죠. 조금만 참자. 청소하면 살만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이불을 깔았죠. 바닥이 딱딱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알없이 뒤돌아 누운 아내에게서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미안해. 조금만 참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죠. 며칠 뒤 편의점 알바 공고를 받습니다. 야간 알바 모집.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야간 시급 15,000원. 전화했습니다. 야간 알바 지원하려고요. 면접을 봤죠. 점장이 저를 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첫 출근 날. 알람이 울렸죠.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편의점에 도착했죠.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20살 대학생들. 술 취해 들어왔어요. 아저씨, 담배 한 갑? 제 아들 뻘이었죠. 네. 담배를 내어줬습니다. 젊은이들이 나갔어요. 저는 카운터에 서 있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눈물이 났어요. 잠시 후 손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어야 했어요. 대기업 과장 출신이 편의점 야간 알바가 됐습니다. 6억 원이 사라지고 집이 사라지고 남은 건 방 한 칸뿐인 곰팡이 핀 집과 삼복도로 계단뿐이었어요. 지금 저는 그냥 버팁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비와 연금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64살 몸으로 매일 삼복도로 계단 120개를 오르내려요.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밥을 차려 놓았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 2개. 예전처럼 고기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합니다. 맛있네? 다행이네요. 아내가 웃어요. 주말 오후. 손주에게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용돈은 못 줘도 목소리는 들려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라. 네. 통화를 끊으면 가슴이 먹먹해요. 하지만 이게 제 현실이죠. 제가 가장 크게 놓친 것이 뭐였을까요? 산업의 흐름이었습니다. 2019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영화관 갈 거야. K 콘텐츠가 뜨는데 CGV가 안 될 리 없어.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었죠. 2019년 영화 관객 2억 2,693만 명. 2024년 영화 관객 약 8천만 명. 감소율 마이너스 64%.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쉽게 가입해서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극장 대신 집에서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K 콘텐츠는 맞았어요. 하지만 그건 넷플릭스에서 보는 거였죠. 기술이 바뀌면 산업도 바뀝니다. OTT가 대세가 되면 극장은 사양산업이 돼요. CGV만 그런 게 아니었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적자였습니다.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CGV를 믿었어요. 대기업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산업 자체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너지죠. 두 번째 교훈. 공실 관리비는 무서운 복리입니다.
상가 투자 시 최악의 공실 상황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아파트는 비어 있어도 관리비가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하지만 대형 빌딩 상가는 다르죠. 특히 영화관처럼 큰 시설이 빠져나간 유령 빌딩의 관리비는 남은 수분양자들의 목을 조릅니다. 체납 관리비는 경매 시장에서 자산 가치를 0으로 만듭니다. 낙찰자가 체납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수익이 없는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세 번째 교훈. 매출이 아니라 사람 수를 보세요. 극장의 매출 지표에 속지 마세요. 기업은 가격 전략으로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어요. CGV는 티켓 가격을 15,000원으로 올렸죠. 매출은 조금 유지됐지만 관객 수는 반토막이었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중요한 건 산업의 매출액이 아니라 고객의 방문 빈도예요. 네 번째 교훈. 상가 수익률 보장 증서에 속지 마세요. 2년간 월 220만 원 확정 지급. 좋은 조건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건 자기 돈으로 자기한테 월세 주는 격이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그 돈의 일부를 떼어 2년간 돌려줄 뿐이었어요. 보장 기간이 끝나는 날이 바로 상가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날이자 여러분의 지옥이 시작되는 날이죠. 다섯째 교훈. 세상의 변화를 항상 관찰하세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코로나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익숙해지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극장에 안 갔어요. 재택근무가 익숙해지니까 사무실 상권도 무너졌죠. 변화의 신호를 빨리 읽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대세가 오늘의 사양산업이 되죠. 영화관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산업이 무너질지 몰라요. 산업의 흐름을 읽으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퇴직금은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신중하세요. 정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경각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깨달음의 노후가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